오늘은 1등 국민 1등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민선 7기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김재종 전 옥천 군수님을 모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십니다. 예,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님 얼굴이 희망차 보이는 것은 이제 다음 뭐 도전의 목표가 생겼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뭐 민선 7기 내에 4년 동안 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죠. 예. 우리 국민들의 많은 지지 성원도 있었고, 예. 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옥천군이 그 동안에 해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 또 20가지 이상의 국책 사업에서 6천억 원을 도비로 확보한 예. 그런 유일무이한 민선 7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기초 단체장은 행정가이면서 또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 그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옆에서 쭉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옴부즈 퍼슨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옥천을 만들겠다라고 성견지명으로 지금의 인구 감소를 예견했듯이 그렇게 정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수님 정책의 입안이시고 또 시행을 하셨던 당사자가 나와 계시니까 옴부즈 퍼슨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좀 한번. 예, 옴부즈퍼슨이란 그 용어 자체도 생소하죠. 예. 아무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사회 안전망을 예. 이제 지켜자 그런 뜻으로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한 시발점이 예. 이 옴부즈퍼슨을 이용한 그런 제도로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뭐 공공산후조리원 생후 36개월까지 30만 원 양육비 지원 등은 이제 도 혁신 사례로 또 선정이 되시고 또 맘스터 그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그 정책이 예. 평가를 받으셔서 2021년도에는 그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지금 뭐 남부상구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만은 인구 감소가 가장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뭐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 또 우리 남부상군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자체마다 구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옥천은 사실 민선 8기가 들어서서 제가 재임이 됐더라면은 아마 실행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인구 감소 요인을 갖다가 따져볼 때 아이들을 정말 나서 이 부모들이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또 생후 36개월 동안은 군에서 양육비를 예. 3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저도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예. 그걸 실행하지 못해서 예. 안타까움은 또 있고요. 예. 또 맘스허그 장난감은 도 혁신 사례로 예. 선정이 되기도 했고 예.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대통령상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맘스허그 장난감 도서관은 정말 아이들이 놀고 또 뭔가 그 부모들의 경제적 사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 장난감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 놀이 시설을 예. 어느 공간을 확보를 해서 만들어 놨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예. 도혁신 사례로도 그게 선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또 사회 안전망, 우리가 기초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만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일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민선 7기 재임하시면서 내가 민선 8기가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옥천 테크노밸리를 50만 평을 더 조성을 해서 일자리 유치를 해서 그다음에 교육, 주거, 환경, 복지까지 다 잡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선택을 좀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뭐 어떤 정치를 하시던 간에 옥천 테크노밸리를 확장할 계획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다른 보관이 있으시면은 살짝만 또 다른 후보가 이거 베꼈을까봐 이게 예, 걱정이 돼서요. 뭐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살짝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도 보관을 가지고 있었죠. 예. 테크노밸리가 이제 완공이 돼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까지는 한 7년 세월이 예.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테크노밸리 10만 평을 분양하는 데는 뭐 1년밖에 안 걸렸는데 처음 시작부터 또 완공까지의 공사 완료는 그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앞으로 우리 옥천이 이 인구 감소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산업단지 예. 조성을 해서 우리 기업이 질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근로자들이 옥천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우리 인구 감소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구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선 8기에도 아마 우리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그런 그 구상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 테크노밸리보다 더 좋은 산업단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구 감소 요인을 해결하고자 그런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예. 군수님께서 지금 뭐 옥천 테크노밸리라든가 아이 낳기 좋은 그다음에 각종 그 뭐 장난감 허그라든 맘스 그 허그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그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제 거시 경제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예, 예. 지금 장계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 옥천이 이제 향수 백리길로다가 군수님 계실 때 개발을 하셔서 상당히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계시고 또 관광객들도 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장계 관광단지가 활성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현재 또 이 부분은 그 옥천 장계 관광단지가 대청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영환 지사의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도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장계 관광단지가 지역의 중심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충청북도의 정책하고 어떤 연계를 또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되는지 소신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우리 관광 산업을 모든 것을 총괄해서 훑어보니까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상 대청으로 인해서 우리 이 옥천군의 전 면적의 84.7%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한 곳을 관광화시키기 위한 단지를 시키기 위한 조성이나 모든 여건이 정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과거 15년 전에 장계 관광지가 어린이 사실상 공원을 버금가는 놀이 시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 이제 처음에는 잘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그게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철거하는 바람에 결국은 군에서 그 어떤 사업 구상을 하는데 10여 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예. 사업 구상만 10년.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장계 관광지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구상을 좀 했죠. 예. 그 방법이 하나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런 이 주어진 그런 환경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수상 구름다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 1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또 우리 도선을 운항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예. 있다. 현재 민선 6기 군수께서 해놓은 것이 그 향수 호수길입니다. 예. 향수 호수길을 제가 이제 취임을 해서
준공을 했지만 그 향수 호수길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 5.3km 구간의 향수 호수길인데 이게 편도 5.3인데 이걸 왕복하려면 10.6km 구간을 그렇죠. 예.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다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연계성을 가지려면 도선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도선 운항에 관련한 걸 계획을 했고 예. 정말 그거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결국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도선 운항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선 운항을 하게 되면 또 선착장을 4군데를 선정을 해서 예. 만들어 가지고 향수 호수길을 갔을 때 다시 돌아올 때는 편도로 도선 운항 그런 을 통해서 예. 올 수 있도록 했고 또 장계 관광지도 연계한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 확보나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선 8기에 들어서는 그 사업을 실시만 하면 되는 건데 아마 잘 뭐 민선 8기 군수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망라해서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완공이 되면 정말 우리 내륙 지방에서 유일하게 명실상부한 하나의 호수공원으로서 예. 역할을 톡톡히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걸어서 5.3km 가셨다가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육지로 걸어서 자연 풍광 즐기면서 운동하시면서 갔다가 이제 그 호수 풍경을 딱 보시면서 도선으로 다 돌아오시는 아주 그렇죠. 멋진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예. 예. 아, 참 빨리 완공이 됐으면은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이게 군수님께서 입안을 하시고 하셨던 건데. 도선 운항과 관련해서는 2년 정도면 완공이 될 걸로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도선운항이라는 게 그동안 대청호가 각종 수생태 보호구역에 묶여서 뭐 그 누구도 접근할 생각을 사실 못했던 거예요. 이 도선운항이라는 게. 예. 근데 그걸 이제 기초서부터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제 민선 8기에서는 이제 쌓기만 하면 되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예. 꼭 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님 계실 때 옥천하고 이제 대전하고 광역철도 기본도 이제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발전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옥천이 대도시인 대전에 밀려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장은 반은 행정가고 반은 정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옥천군이 이런 대도시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18년도에 이제 민선 7기 군수로서 취임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광역철도 얘기가 있는데 예. 사실상 광역철도는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예. 저는 이 광역철도가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사실상 대전권의 그 자치단체장은 광역철도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오히려 대전 솔직히 뭐 허태정 시장 계실 때 제가 3번을 만났지만은 예. 그분 얘기는 대전권의 인구가 옥천에 빨려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계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 광역철도로 인해서 이익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예, 맞습니다. 하는데 저는 역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뭐 저는 뭐 오히려 옥천군의 인구가 대전 위로 빨려갈 것이다라고 걱정은 하는데 어쨌든 교통망은 있어야 된다. 아, 그럼요. 그래서 네. 교통망을 만들어서 광역철도를 성사시켰을 때 대전과 옥천 뭐 베드타운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대전의 인구가 또 옥천에 직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7천 명 정도가 대전에서 기거하면서 옥천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교통 편의를 해줬을 때 결국은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대전에서 귀가하면서 결국은 모든 경제권을 대전에서 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예. 시작을 해서 그게 성사가 됐어요. 성사가 돼서 2026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옥천으로서는 결국 광역철도로 인해서 앞으로 대전의 150만 인구가 다만 10%라도 욕심 같아서는 10%면 15만인데 예. 뭐 15만 정도만 우리 옥천으로만 그럼- 이주를 한다면은 예. 옥천으로서는 상당히 큰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 또 인구 유입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그 광역철도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망으로 인해서 아마 대전 시민들이 더 많은 효과를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옥천으로서는 인구 유입의 하나의 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돼서 이 옥천이 예. 꼭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그 당시 이시종 지사님하고 이제 같이 예, 민선을 그렇죠. 하셨는데, 제가 남부 3군 단체장님들한테는 공통으로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기서부터 7기까지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 그 주로 충청북도나 정부의 전략사업 투자가 중북부권 위주로 되고 보은옥천 영동 일명 남부 3구는 상당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김영환 도지사께서 이제 레이크파크라든 뭐 르네상스 해가지고 각종 정책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보면은 남부에 대한 어떤 그 투자라든가 정부의 유인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 남부 3군만이라도 좀 똘똘 뭉쳐서 그 부분 쪽에 대항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 뭐 대항이라기보다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사실 민선 7기에 저는 이제 지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뭐 우리 지사님하고는 민선 5기 때 제가 이제 도의원을 하면서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사님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남부권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중부나 북부권에만 계속 집중적으로 예. 그렇게 뭐 투자라고 할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고 남부권에는 굉장히 소외받던 그런 생각을 저도 들었어요. 예. 또 같은 당 우리 지사님으로서 그런 걸 볼 때 저 자신도 많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나름 뭐 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 중앙정부 예산을 좀 끌어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중앙정부에 계속 발을 좀 교도부를 좀 확보하고 발을 넓혀서 예.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뭐 삼선을 하시고 나서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영환 지사께서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레이크파크 뭐 이런 걸 구상하고 계시는데 예. 아마 그래서 옥천도 아마 몇 번 다녀가신 걸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천하면 또 대청댐 하면 그렇죠. 주변에 뭐 옥천 보은 그다음에 뭐 청주권에도 같이 이렇게 주변에 그 도심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전하고 가장 접근 지역이 많은 데가 이 옥천입니다. 예, 또 맞습니다. 규제 지역도 제일 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옥천을 중심으로 한 그런 레이크파크 타워를 좀 만드는 것이 결국은 옥천을 위하고 또 우리 중북 내륙권을 위하는 그런 하나의 구상 사업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옥천을 중심으로 한 레이크파크가 가장 실용적이고 또 규제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남부상군이 그 개발을 한다면은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김영환 지사의 도정하고 좀 맞물려야 된다 이런 그렇죠.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군수님께서 재임 중에 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자원을 이제 전략 무기화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뭐 흔히 배팅을 하는데 내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내가 내놨을 때 그걸 흥미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 물자원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상당히 좀 지혜로우셨다고 하나 뭐 거시적으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대청댐이 1,500만 그 국민의 그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값을 뭐 짧게 말씀드리면 올려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선운항이라든가 어떤 내륙의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옥천이 제일 많이 규제를 받는데 옥천군이나 이 남부상권 특히 이제 보훈군에도 대청대 그렇죠. 규제를 받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서 정부하고 교섭력이랄까요? 협상력을 좀 높여가고 우리의 가치,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이 옥천군이 40여 년 동안 대청댐 생긴 이후로 계속 규제만 그렇죠. 받아왔죠. 특히나 뭐 1권역, 2권역, 수질 보존 특별 대책 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한 피해 예상액이 8조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감히 누가 이걸 정말 수치를 따져 보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학자들이 따져준 것이 8조 원인데 예. 지금까지도 이래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걸 이렇게만 우리가 피해 지역으로서만 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어놓고 물값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6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린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을 좀 해제를 2권역을 해제를 건의를 좀 환경부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선운항하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앞으로 옥천의 50년 먹거리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도선운항에 대한 것이 이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성공을 했고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2권역을 해제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이제 그 우리 대청호만 국한된 게 아니라 팔당호하고 그렇겠죠. 같이 이게 해결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됐을 때 그야말로 우리 옥천은 또 우리 인근 난 우리 보은이나 이런 대전, 청주는 대청댐으로 인한 그때 피해 지역에서 대청댐으로 인한 수해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 개선을 하는데 우리 4개, 5개 지자체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꼭 성사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소중한 자원인 물자원 이거 대청댐이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정부의 교섭력도 높이고 또 이것을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걸 서서히 풀어서 이제 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50년 먹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이시죠. 군수님 그 현재 소속이 민주당 소속이시죠? 그렇죠. 민선 7기 끝나시고 그 직원들하고 작별 군민들하고 작별하실 때 나 군수 여기 단체장이어서 정말로 행복했다라는 이제 소감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더 큰 정치를 하시는 거 아니냐 요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또 여러 곳에 모습을 나타내시고 있는데 어떤 뭐 방향을 설정을 하셨습니까? 사실 뭐 퇴임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네. 민선 7기 4년이 결코 길지 않더라고요. 짧은 그럼요. 기간이었는데 정말 앞만 보고 갔던 그런 민선 7기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저를 따라준 데 대한 감사, 고마움은 지금도 생각하면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저를 따라줬다는 얘기는 제가 직원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럴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줬는데도 직원들이 많이 잘 따라줘서 저는 그 많은 성과를 얻어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하고 또 작별의 인사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이제 떠나고 와 보니 그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군수 역할을 제 4년 동안 후회 없이 했기 때문에 뭔 꿈을 가질 수 있겠냐마는 어쨌든 아직은
그래도 생동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예. 우리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또 우리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예.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그 자리에서 또 활동하시는 모습을 뵙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우리 김재정 군수님께서 재임 중에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도내에서 최초, 최고, 역대 뭐 수식어는 뭐 거의 다 가져가신 또 분인데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이 괴롭다기보다도 같이 일해서 아마 행복하셨을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고 또 좋은 정치, 좋은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100년 되게 정말 옥천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주시고 또 중국 도민들에게도 희망과 어떤 기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저희도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앞으로 우리 동남방송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